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리고 현재 아이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기막힌 사연을 올려봅니다. 10년 전에 저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딸이 집을 나간 거였죠. 그때 딸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그 어려운 나이의 중2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 우리 딸아이도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롤플레잉 게임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오로지 게임뿐이었습니다. 게임이 뭔지 공부도 소홀히 하고 수업 시간에는 잠자느라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 이뤄지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죄송하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빌어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이미 게임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영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영아, 숙제부터 하고 게임해.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항상 하던 대화였죠. 저도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시간이 밤 10시, 11시를 넘어가도 지영이는 게임을 계속했어요. 지영아,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해. 엄마,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끝나가요. 하지만 한 판이 끝나면 또 한 판, 그리고 또 한 판. 자정이 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이제 진짜 그만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여전히 조금만 더를 반복했죠. 엄마, 진짜 조금만 더요. 이거 끝나면 바로 잘게요. 시간이 새벽 1시, 2시를 넘어가니까 저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꺼. 매일 이러면 어떡하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또 잠자려고 그래?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고함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며 아, 진짜 짜증나.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친구들도 다 밤새며 게임하는데. 왜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는 너고 친구들은 친구들이지. 너만 공부 못하면 어떡할 거야? 엄마는 절대 내 마음 몰라. 나한테는 친구들이 제일 소중한데. 게임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게 하고. 지영이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이 집구석 정말 싫어. 엄마 정말 싫어. 엄마가 내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 나가서 어디 갈 수 있나 보자. 밖에서 얼마나 버티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나갈 거예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네가 나간다고 하니 엄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미안해. 장난치지 말고 그만하고 자. 하지만 지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용돈을 챙겨서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나가는 척만 하겠지. 밖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올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영이 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어디로 간 건 아니겠지. 지영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우리 지영이 봤니?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하지만 아무도 지영이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지영이 집 나갔어요? 저희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친구들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이 되자 정말 초조해졌습니다. 지영이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나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지영이가 갈 만한 곳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도서관, 친구들 집, PC방, 노래방.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지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 딸이 3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관이 말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며칠 있다가 스스로 돌아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백방으로 지영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을 수천 장 만들어서 온 동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김지영, 키 155cm, 마른 체형. 지영이 사진과 함께 제 연락처를 적어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앞, 상가 곳곳에 붙였어요. CCTV 화면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해 줬지만 지영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도 실종자 글을 올렸고 소셜미디어에도 공유했어요. 많은 분이 도와주셨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통사고 환자 명단에 있을까 싶어 알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의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지영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잃었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영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 아이가 정말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벌써 왔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혹시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영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나 지영이가 돌아올까 봐서요. 침대도, 책상도, 인형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김치볶음밥, 닭강정, 떡볶이. 지영이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놔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자. 지영이도 성인이 되었으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꼭 찾아올 거야. 그런 희망으로 우리 기다려보자. 이러다 우리 딸 만나기도 전에 당신이 쓰러지겠어. 저도 지쳐갔나 봅니다. 슬슬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이의 생일날이면 여전히 케이크를 사왔고, 지영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면 혼자 보면서 울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매일 밤 딸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악몽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딸 지영이는 이제 25살,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겠죠.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생각났어요. 비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손으로 빗방울 받는 걸 참 좋아했어요. 비만 오면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있었죠. 엄마, 빗방울이 창문에서 경주하는 것 같아. 이 빗방울이 이길까, 저 빗방울이 이길까?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저도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내리는 비를 받아보았습니다. 손에 넘치듯 받아지는 빗물만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딸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비가 내려 그런가 보다 해서 먹먹해진 마음으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지영이를 생각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걸었던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의 조그마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지영이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다가가고 있는데도 그 여성은 빗방울을 봤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여성의 왼쪽 손에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제 딸이 7살 때 자전거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 설마.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 여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년이 지나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눈은 똑같았어요. 그 선한 눈빛. 틀림없었어요. 내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제 딸 지영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영이니? 지영아.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내 딸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기, 혹시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지영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지영아. 엄마 모르겠어? 지영아, 엄마라고. 하지만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제 이름이 지영이에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제가 아줌마 딸인가요? 목소리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의식불명으로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는데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병원에서 알려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아무도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했답니다. 내가 정말 아줌마 딸이 맞나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넌 틀림없는 내 딸이고 네 이름은 김지영이란다. 내가 너를 10년 동안 찾아 헤맸단다, 지영아.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한테도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럼 너한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 우리 모두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화를 내지 말아야 했는데, 나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사랑하는 내 딸 지영이를 꽉 안아줬어요. 1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영이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세요? 저 정말 혼자가 아니었던 건가요? 10년 동안 저를 찾아주신 건가요? 그럼 엄마가 널 어떻게 포기해. 매일 기다렸어. 매일 찾았어. 사랑하는 내 딸, 지영아. 그날 비 내리는 골목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딸을 만났다고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안도감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지영이 방을 보여줬더니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가 정말 제 방이었어요? 엄마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지영이의 물건들, 사진들, 일기장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야. 여기 보면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있단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영이는 점점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이 인형 제가 정말 좋아했나 봐요. 왠지 정겨워요. 그랬어. 너 그 인형 없으면 잠도 못 잤어.
저와 남편은 딸을 찾은 기쁨과 감사함을 뒤로 미룬 채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억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시간이니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영이가 다시 제 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겐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영이가 사고가 왜 났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있었다는 보육원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 보육원은 지방에 있는 작은 시설의 보육원이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10년 전에 기억이 없는 채로 이 보육원으로 왔는데 소지품도 전혀 없었고 병원에서 받은 약뿐이었다고 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지영이가 기억은 없어도 여기서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어떻게 서울에서 지방까지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당시 지영이가 입원했었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설명하고 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병원 원장님은 어떤 한 남자가 건널목에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급하게 데려왔다고 했어요. 아이는 뇌를 다쳐 상태가 심각했고 수술했지만 의식불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혼란스러움 속에 그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영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이쪽 지방에는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병원에 온 건지 물어봤는데 건널목에 쓰러져 있었다는 말만 들었다고 원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지방 있는 병원과 보육원에 갔는지는 지영이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과 함께 생활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매일이 감사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아침에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영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정말 딸로 돌아왔어요. 10년이란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설거지? 빨래?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던 친구가 서울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비가 왔고 자기도 모르게 무작정 걸었다고 해요. 걷고 또 걷다 보니 저를 만났던 그 골목 어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딸을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나 봐요. 딸아이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음식 좋아했어요?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엄마가 자주 해줬지. 매일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두고 너를 기다렸단다. 이젠 딸아이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기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딸이 제 곁에 있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다른 20대 청년들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딸에게 나가라고 했던 말, 정말 평생 후회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계신 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꼭 가족과 재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와 함께 계신 분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사소한 갈등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